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88번째 시간 엔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물의 현장 답사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작할 무렵에는 모두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안 보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한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반 정도를 지낸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가서 좋은 결과를 가지시더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이라고 믿고 오늘도 기운 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특수 주소 변경입니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주소를 바꾸었을 때 점유한 위치는 변동이 없는데 그럴 경우 법적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가 다를 경우 또 이 점유자는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의 답사 중에서 점유하는 사람의 주소와 그리고 실제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건물의 답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점유자죠. 자, 점유자 중에서 특히 임차인이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그 배당을 받고 명도가 쉬워야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의 채무자의 경우에는 배당과 관련 없으니까 주소가 같든 다르든 혹시 전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를 내보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주소 전입이 되어 있는 것과 주소가 전입되어 있는 것과 실제 경매 대상 부동산의 주소가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임차인은 이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면 그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될 텐데, 간혹 경매를 당하는 부동산과 그 위에 있는 건물에 전입해 있는 임차인의 전입 주소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특수 주소 변경이고 또 하나는 이게 주소와 부동산의 주소와 임차인의 전입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선 특수 주소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소와 부동산의 주소가 왜 달라질까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필지의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123번지 토지라고 하죠. 분할이 되어서 이것은 123번지로 그냥 남아있고 이것이 분할된 것은 123-2번지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 번지가 달라지죠. 이것을 분필이라고 합니다. 필지가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반대도 성립합니다. 두 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해서 합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번지 중에 하나의 번지가 없어질 때도 있죠. 자, 이 지상에 전입하고 있던 임차인이 나중에 합필이 되어서 그 전입한 주소가 없어져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임야의 경우에 산이라는 번지가 앞에 붙습니다. 산 11번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산이 아니고 일반 대지화가 되면 앞에 있는 산자가 없어지고 자, 무슨동 124번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주소가 바뀌는 특수 주소 변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보다 이 특수 주소 변경,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한 것과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는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토지의 지상에 다가구를 지었습니다. 자, 다가구라는 것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데 여기는 번지가 하나의 번지죠. 예를 들어서 목동 123번지.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소유자가 자, 자신의 재산을 가치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다세대처럼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서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동 123번지의 이 주택이 목동 123번지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호수별로 나눠지죠. 집합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101호 또는 102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처음에는 하나의 번지였다가 이것이 쪼개져서 아파트 빌라처럼 쪼개져서 다세대가 되고 이것이 여러 개의 등기부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주소 변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앞에 두 가지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어서 결국 주소가 바뀌는 거죠. 메토 처음에는 다가구일 때는 메토에 전입해 있다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다세대로 바뀌면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123번지 101호 또는 302호 이렇게 호수에 전입한 걸로 주민등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특수주소 변경으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자, 다가구를 다세대로 해서 특수주소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러면 이때 이렇게 다세대로 바뀌기 전에 이렇게 전입한 사람은 나중에 계속 살다가 다세대로 바뀐 이후에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과연 보호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례가 첫 번째 판례 하나는 이 건물을 다가구든 다세대든 좋습니다. 이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23번지 101호로 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집주인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101호다 이렇게 말을 했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입한 이후에 자, 건축물 대장이 이것이 101호가 아니고 201호가 되었다면 이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게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알아놓으셔야 될 게 자, 승인을 받고 임차인이 101호로 전입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101호가 아닌 다른 호수로 변경되었다면 자, 여기 이미 전입한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소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 이때 임차인으로서 전입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그러면 임차인 101호의 임차인은 경매를 당할 때 많이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자, 또 하나의 판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각으로 지었다가 다세도로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처음 다가구의 번지 123번지로 전입하였다면, 자, 그 이후에 이것이 등록이 전환되어서 몇 호로 이렇게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123번지 전입한 게 정확하다면 그대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 번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06-70516입니다. 자, 이 판례에 의하면, 자, 이것이 등록되어졌다 하더라도 최초의 전입으로서 대항력이 계속 유지된다 이거죠. 자, 지금 특수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지금 요 판례와 이 판례 두 가지인데, 특히 이 경우는 대항력이 유지되니까 임차인은 그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123번지로 전입해서 대항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경매를 하는 호수는 101호입니다. 101호에 주민등록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임차인이 없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큰 착오가 되겠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주소와 부동산의 전입한 주소와 부동산의 주소가 다른 것을 몇 개를 더 말씀을 드리죠. 자, 그것을 주소와 전입이 불일치한다라고 보고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층 01호를 사실상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 빌라의 지하 01호인데 이것을 현관문에다가 101호로 기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101호로 전입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임차인이 사실상 반지하에 살면서 대문의 현관문에 101호로 명시되었다 해서 이렇게 전입한다면 이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A동의 101호에 계약을 했는데, 자, 바깥에 보니까 빌라를 가동 101호로 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호를 받느냐? 자, 여기는 이런 경우는 판례에서 참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상 돼 있는데 임차인은 가동 101호로 전입했다. 이 A동 101호가 가동 101호로 볼 수 있느냐? 자, 판례는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201호라고 등기부상 건축물 대장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바깥에 204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201호가 한 개의 호수인데 이것을 쪼개어서 하나는 201호로 하고 하나는 204호가 된 경우입니다. 실제 건축물 대장상에는 204호라는 게 아예 없죠. 근데 임차인은 204호로 전입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역시 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임차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자, 보호를 못 받을 경우에 낙찰자인 여러분이 임차인을 명도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임차인들이 보통 소시민이고 작은 돈을 가지고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소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특수 주소 변경, 전입한 주소와 경매 대상인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매는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입찰하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해결이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살고 있다라면 투자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빌라에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보문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60평방미터의 빌라고요. 이것이 2005년에 1억 4천에 감정이 되고, 자, 미납이 2번 있었고, 최종적으로 7,6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여기 임차인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 씨가 있고요. 자, 그 전입일이 2001년 11월, 확정은 2004년 7월이고 보증금이 8천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2002년 5월 건저당이 말소 기준이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확정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 배당은 건저당이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이 늦어지죠. 자, 건저당을 설정한 우리은행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액이 현재 여기는 8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채권 최고액이 1억이 되니까 결국 낙찰된 7천여만 원으로서는 배당이 전혀 없죠.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임차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임차인은 보문동 경매 대상이 보문동 2가 56-9번지 401호입니다. 집합 건물이니까 401호죠. 그런데 56-9번지로 전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자, 56-9번지로 전입했다가 나중에 401호로 주소를 바꿨죠. 자, 이것을 특수 주소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소를 바꾼 그 날짜에 전입한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이 집은 원래 다가구였다가 다세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세대로 지어진 집이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402호로 등기가 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처음부터 401호로 전입이 되었어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채권자가 역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조 씨는 가장 임차인이라는 내용을 법원에 주장한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여러분 스스로가 특수 주소 변경이지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 법원의 기록과 채권자의 주장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 이것은 입찰을 하셔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죠. 저 역시 이곳을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 부실한 내용, 건물에 비가 물이 새는 등 좀 부실한 내용이 있어서 입찰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여드리죠. 자, 안산시 와동에 다세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빌라 다세대는 처음부터 다세대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맥스빌이라고 자, 빌라 이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안산의 건, 이 다음에 보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다세대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 다세대의 이름이 없고 그냥 다세대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냥 메토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대개 처음에는 다가구로 지었다가 중간에 다세대로 바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등록을 전환한 경우죠. 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집합 건물로 지은 것이고, 자,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것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지었다가 중간에 다세대로 바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산이나 인천 쪽에는 이렇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꾼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내용을 볼까요? 자, 56평방미터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7,500이고, 자, 이것이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645만 원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는데, 자, 이것은 외형상 인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죠. 자, 여기에 임차인이 있고요. 자, 이 임차인은 2001년 11월 전이 2001년 11월 확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자, 보증금이 4,500이네요. 자,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자, 말소 기준 권리가 국민은행 2002년 5월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자, 낙찰이 되면 여기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다면 국민은행이 받을 텐데, 지금의 빌라의 금액으로 봐서는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하기에도 모자라는 금액이죠. 결국 4,500 이하로 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집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였다가, 자, 중간에 다세대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2001년도에는 다가구로 되어 있다가 2003년대에 다세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세대 되기 전에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있었다. 자, 이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느냐? 아까 제가 판례를 말씀드렸죠. 자, 2006년 다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6 다에 70516에 의하면 처음에 다가구일 때 정상적으로 주소로 전입했다면 중간에 이것이 등록 전환되어 다세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4,500은 대항력이 있고 낙찰자는 4,500 이하의 이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물건이 나오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덥석 낙찰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손해가 가겠죠. 자, 다음 사례를 보여드리죠. 역시 안산입니다. 자, 71평방미터의 다세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라에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빌라, 희망 빌라, 맥스빌 빌라, 뭐 이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세대 주택이죠. 역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등록 전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감정가 7,500이 4,977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김 씨가 있고요. 2003년 전이 2003년 6월 확정, 보증금이 5천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3년 6월에 은행에 저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면 특수주소 변경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다가구로 지었다가 다세대로 했는데 그 특수주소 변경한 것이 2003년 5월 30일입니다. 이 특수주소 변경조차 근저당보다 빠르죠. 자, 판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고, 혹 특수주소 변경을 근저당보다 늦게 했더라도 아까 판례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게 분명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임차인의 확정일이 2003년 6월 14일이고, 자, 근저당은 6월 3일이죠. 그래서 낙찰되는 대금이 신한은행이 먼저 받고 임차인이 확정일이 늦어서 두 번째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은행이 먼저 받으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없죠. 결국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아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자는
낙찰받은 금액 이외에 많은 부분을 인수해야 되는, 그래서 잘못 낙찰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역시 또 안산입니다. 자, 안산이죠. 조그만 빌라고요. 자, 여기는 빌라의 이름이 있네요. 자, 3천만 원 감정되고 최종적으로 1,590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자, 여기에 임차인 O씨가 있고요. 96년 전입, 98년 확정 1,400만 원. 자,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건저당이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 모두 빠르죠. 자, 그런데 불행히도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는 배당요구를 안 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배당요구를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되죠. 자, 낙찰되는 금액은 건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아예 전액 1,430만 원을 낙찰자가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여드리죠. 자, 서울시 공릉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42평방미터고요. 자, 여기도 닷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 이름이 없네요. 자, 9,200에 감정이 되고, 자, 최종적으로 저렴하게 1,200여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아주 머리가 아픈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 건으로 되어 있죠. 자,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내용을 좀 보실까요? 자,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이 205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임차인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205호, 205호, 205호. 그런데 여기는 현황은 207호, 206호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복잡한가? 자, 실제 빌라의 도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집주인이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자, 205호.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상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기를 했는데, 자, 사용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205호에 전입한 사람이 3사람인 이유는 한 사람, 두 사람,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205호 3사람. 그래서 205호 경매를 하는데 3명의 임차인이 신고한 거죠. 자, 건축물 대장상 205호는 현황은 206호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206호로 했죠. 그래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자, 205호에 전입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주민등록을 206호, 207호로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주인의 농간에 자, 이 세 사람의 임차인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외형상 전부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하고 확정도 빠르지만 그 주민등록 전입한 그 호수가 경매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최종적으로 낙찰되고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임차인들도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을 것 같고요. 낙찰자도 저렴하게 낙찰받긴 했지만 아마 일부 판사위에서 조정으로 가서 일부 어느 정도 보상을 좀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저에게 이 물건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낙찰 받지 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얘기하죠.
자, 부천시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좀 짧게 말씀을 드리죠. 6천에 감정되고 6,800에 낙찰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 기록을 보면 감정평가서를 잠깐 볼까요? 자, 이것이 감정평가서죠. 자, 여기 감정평가서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204호가 등기부상 건축물 대장상 204호가 실제 204호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 빌라가 이렇게 보통 두 칸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네 칸입니다. 201호, 202호, 203호, 204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돌아가서 여기가 204호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낙찰받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실제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경매 대상인데 채무자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자, 낙찰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현황과 서류가 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도 문제가 있겠죠. 자, 빌라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좌우가 바뀌어서 호수가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현장 답사 때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런 문제 있는 물건은 낙찰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자, 이른바 글로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거주를 많이 하죠. 자, 수도권에 특히 이렇게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의 전입은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안 되죠.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자 신고로 확인이 가능한데, 자, 이 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명도에 그렇게 애로가 없을 텐데, 그 대신 낙찰자는 외국어가 좀 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 또는 점유자의 전입 주소와 부동산의 주소가 불일치할 때, 이때 점유자가 보호를 못 받을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낙찰자와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특수 주소 변경에 대한 것은 다양한 판례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서 소송으로 가서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